자, 오늘은 센영수학원 영어 복화 초등 8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씩 이제 내용들이 이제 어려워지고 있죠. 자, 한번 볼까요? 1번 기록, 음반. 자, 이제 이게 기록, 음반, 녹음 이런 식으로 쓰이면 이제 명사형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명사형으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기록하다, 음반, 또 녹음, 녹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하고 동사형으로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건데요. 형태는 같은데 발음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것들만 조금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스펠링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명사일 때는 레코드라고 하고요. 레코드. 우리 레코드 알죠? 레코드. 그 다음에 동사로 쓰일 때는 리코드가 됩니다. 리코드. 그래서 명사형일 때는 레코드. 동사형일 때는 리코드. 강세도 조금 달라요. 레코드일 때는 레. 여기에 명사 강세가 오고요. 리코드일 때는 이 오에 강세가 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르죠. 명사일 때는 record, 동사일 때는 record.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록기, 녹음기. 요거는 이제 어떤 이 단어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어떤 사물이잖아요, 그렇죠? 물건. 그래서 우리 녹음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ER을 붙여갖고 리코더, 리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음기는 리코더고요. 녹음이라는 뜻이 있을 때는, 녹음이라는 뜻일 때는 레코드. 그 다음에 녹음하다, 리코더, 그렇죠? 그 다음에 녹음기, 리코더. 자, 여기가 보면 이제 알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뜻을 한꺼번에 외우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녹음기 이런 쪽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녹음, 녹음하다, 녹음하다, record, 녹음, record, 녹음기, recorder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이제 조금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름, 석유, 오일이라고 하죠, 오일, 그렇죠? 오일. 그다음에 기름에 튀기다, fry. 우리 보통 이제 프라이팬이라고 하죠, 프라이팬, 그렇죠? 거치게 하는 그 프라이팬, 그렇죠? 이제 튀기다에 이제 프라이하고 팬 그런 거를 이제 합쳐갖고 프라이팬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프라이드 치킨이라고도 하죠, 프라이드 치킨, 그렇죠? 프라이드 이리가 붙었으니까 이제 튀겨진, 그렇죠?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치킨, 그렇죠? 그래서 프라이가 이제 우리 계란 후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계란 후라이. 이 여기서 온 말이에요, 후라이에서.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그렇죠? 계란하고 영어의 후라이 합쳐 계란 후라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쁜, glad. 자, 이런 glad라는 단어는 이제 수어로 외우는 게 좋죠, 그렇죠? I'm glad, 나 기쁘다, 그렇죠? 그다음에 기쁨, 명사형은 joy가 있습니다. joy, 기쁨, joy, 기쁨, 뭐 환희. 여기도 이제 기쁨이 나오죠, 그렇죠? 즐거움, 유쾌. 그러니까 굳이 이제 구분을 지을 필요는 없는데 joy가 이제 어떤 이제 그 뭐라고 보통 이제 조금 이제 어떤 쾌락적인 그런 즐거움을 조금 이제 joy 쪽으로 이제 많이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기쁨, pleasure가 있죠. pleasure. 그래서 기쁨, 즐거움, 유쾌. 다
이제 연관되는 말이니까 한 가지만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 두시고 나머지는 이제 연상을 통해서 기쁨이니까 뭐예요? 즐거움도 되죠, 그렇죠? 즐겁고 유쾌, 통쾌, 뭐 상쾌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사, 기술자. 요즘에 이제 영어로 많이 쓰죠, 엔지니어, 그렇죠? 자, 엔지니어, 엔지니어. 그래서 스펠링을 이제 외울 때는 발음하고 연동해가지고, 그래서 N, G, near,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스펠링을 훨씬 수월해지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억, 추억, 메모리죠, 메모리, 그렇죠? 기억, 메모리. 그다음에 기억하다, 동사형으로 쓸 때는 이제 remember, 그렇죠? remember. 자, 기억하다의 반대말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잊어버리다가 되는 거죠, forget, forget, 그렇죠? remember의 반대말, forget.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차, 기차는 이제 어렵지 않죠, train, 그렇죠? 근데 이제 기차가 이제 훈련하다는 뜻도 있어요. 훈련하다. 그래서 우리 뭐 트레이닝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트레인. 훈련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자, ing 붙여갖고 트레이닝 하면 이제 훈련이라는 이제 명사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악기 이름 기타, 기타, 그러니까 AR이 되는 거죠, 기타. 그다음에 기회, 운, 우연, 기회, 찬스죠, 찬스, 그렇죠? 찬스, 우리 찬스라고 하죠, 찬스, 그렇죠? 찬스. 영어 찬스란 말인데 영어죠, 영어, 그렇죠? 기회. 기회라는 것은 또 운이죠, 운, 그렇죠? 그다음에 우연히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동시켜가지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후, climate, climate, climate. 그다음에 긴, 자, 긴이라는 것은 이제 형용사죠, 형용사, 그렇죠? 오래, 이거는 이제 부사죠, 부사. 그래서 긴이라는 것은 long이죠, long, 그렇죠? long. 이게 이제 명사, 그 부사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오래. long time ago, long time ago 할 때, long time 할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긴 시간이죠, 그렇죠? 긴 시간. 근데 이제 long 자체로 이제 쓰이게 되면 이제 부사로도 이제 쓰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길, 도로, 로드죠, 로드, 그렇죠? 로드, 로드, 길로자, 로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고대 한국어에서 유추된 말을 우리가 예로 많이 쓰는데 한자어에서 이제 그 길로자, 로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이 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이거는 이제 복하니까 이제 곁다리로 이제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이제 주제를 정해가지고 제가 이제 역사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연관 지어가지고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외국어가 외국어 같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만의 어떤 사투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공부가 되게 어렵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라든지 이제 일본어라든지 이게 다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한자어를 어떻게 읽는지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비교 분석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다 한 고대 한국어의 사투리다. 중국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잘 이해하고 어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
외국어처럼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공부하기가 조금 수월해져요. 사투리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이제 길, 방법, 또 같은 길인데 얘는 이제 방법, 방향도 얘기해요. 이건 이제 웨이라고 하죠, 웨이, 그렇죠? 웨이. 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웨이, 그렇죠? 로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우리가 직접 걸어 다니는 그런 길. 이 웨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런 길도 맞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뭐 인생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냐 이런 어떤 추상적인 길 그럴 때도 이제 웨이라고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용법이 조금 다르죠. 그다음에 깃대, 막대기, 깃대. 우리 태극기 이제 걸 때 그 깃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깃대에다가 태극기를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폴이라고 하죠, 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막대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남극, 북극할 때, 남극, 북극할 때 그 극자예요. 그래서 폴이라는 뜻도 되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긴 오래처럼 형용사형하고 부사형이 같은 형태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이라는 뜻도 되고 깊게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형태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유심히 좀 봐도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사가 될 때는 ly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형용사에다가. 근데 얘네들은 ly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부사의 뜻을 갖는다는 거. 그런 것만 좀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깨끗한, 청소하다. 깨끗한 클린이죠, 클린, 그렇죠? 클린인데 청소하다 동사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클린이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깨우다. 웨이크죠, 웨이크, 그렇죠? 웨이크. A를 붙여갖고 웨이크라고도 합니다. 같이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꼬리는 이제 테일이죠, 테일, 그렇죠? 테일, 꼬리. 그다음에 꼭, 방금. 자, 이거 이제 부사형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올바른, 정당한. 이건 이제 형용사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꼭, 마침, 마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방금, 뭐 이런 뜻을 가질 때 보통 just라고 하죠, just. 이 just가 형용사형으로 쓰일 때는 올바른, 정당한 이런 이제 정의로운 뭐 이런 식으로 또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just에서 justice 하면 이제 정의가 되죠. 정의, 그렇죠? 정의, 정정당당 할 때 이제 그 정의. 그래서 이제 just가 부사로도 쓰이고, 그래서 꼭, 뭐, 딱, 마침, 방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사로 이제 많이 쓰여요. 그다음에 이제 꼭대기, 탑이죠, 탑, 그렇죠? 탑이니까 이제 꼭대기니까 정상도 되고 수석. 그다음에 꽃, 플라워. 자, 그다음에 꽃다위를 따다 할 때는 픽라고 합니다. 픽. 고르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고르다 할 때 choose를 쓰죠. choose, 그렇죠? choose. 꽃다위를 따다. 뭔가 이렇게 딸 때는 픽라고 합니다. 픽. 그다음에 꿈, 드림이죠, 드림. 꿈꾸다라는 이제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꿈이라는 것은 이상이죠, 이상, 그렇죠? 이상과 현실을 그 이상. 그다음에 끌다, 잡아당기다, 매혹하다. attract죠. attract. 자,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당기다 뜻도 되죠. 이게 뭐예요? 매혹하는 거죠. 유혹하다, 매혹하다, 유혹하다. 결국에 뭔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attract. 그다음에 끝은 이제 end죠, end, 그렇죠? end. end니까 뭐예요? 채우라는 뜻도 되고, 그렇죠? 끝나는 거니까 끝나다.
끝내다도 되는 거고요. 근데 보통 이제 명사형으로 많이 쓰이죠, 그렇죠? 끝, 채우. 그다음 또 같은 끝내다, 끝나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이제 finish, finish.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제 한국어를 자꾸 이제 영어로 바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나라 말을 자꾸 영어로 이제 바꾸는 훈련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공부하는 게 좋은 게 핸드폰만 보면은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그 인터넷에서 뭐 번역 앱도 있고, 뭐 네이버 영어 사전 그런 것도 다 있으니까 얼마든지 검색해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을 때는 틈틈이 공부한다는 게 참 하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그 메모장이나 수첩 같은 데다가 막 단어 적어놓고 그거 외우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진짜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공부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가능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금 세대 지금 이제 10대, 20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이제 고마움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또 노트북이라든지 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없었을 때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교가 많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10대, 20대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정말 더 공부를 잘했을 텐데 진짜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지나간 과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 이제 앱이라든지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시로 접하게 되니까 저 역시도 더 공부에 대한 어떤 그 의욕이라든지 또 좀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유튜브라는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연구한 것들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고 또 거기 그걸 보고 공감도 할 수 있고 또 제 생각도 또 수정할 수 있고 뭐 이런 그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학습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가정마다 우리 집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세탁기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각 집안마다 로봇가 최소 한 대씩은 다 있을 그런 이제 미래상이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진짜 이 어떤 외국어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로봇을 통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집에서도 얼마든지 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공부는 진짜 더 편리하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사회의 변화, 발전의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질 수 있고 더 앞질러 갈 수가 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자꾸 고민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또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쨌든 옛날에 비하면은 공부하는 게 되게 수월해졌다. 물론 이제 또 그 반대로 게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두서없이 이렇게 또 접하게 되는 그런 또 단점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공부하는 주체는 각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판단을 해가지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하면서 공부에 이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 말을 자꾸 이제 영어로 바꾸는 것을 일상생활에서도 자꾸 이제 활용을 하다 보면은 영어가 진짜 모국어처럼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내일은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